스타듀밸리 첫 해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것저것 해보다가 달걀 축제 때 가진 눈 탈탈 털어서 딸기 씨앗 싸고 딸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루트를 진행한다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루트를 따라가되 저는 낚시를 더, 농사를 더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산 혼재기가 있는 강변 농장을 고른다. 두 번째 비가 오는 날까지 낚시 10레벨을 달성해 전설 물고기를 잡는다. 세 번째, 딸기를 왕창 산다 입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하드코어 챌린지가 되겠지만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다고, 경작지가 좁아져도 혼재기가 있고 밤늦게까지 낚시를 하겠지만 가장 비싼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게 되고 돈이 거덜나도 제 손엔 딸기가 가득하겠죠. 이 엄마 무시하고 고된 챌린지, 이번에도 역시 돈을 가장 좋아하는 상태로 봄 28일 스피드런, 운명이 정해준 코디로 출발합니다. 봄에 돈 가장 많이 벌기! 1일차, 눈 뜨는 대로 침대 옮기고 파스잎 받아줍니다. 밖으로 나가 잡초 정리 후 나무 팹니다. 도끼로 10번만 찍어서 나무 밑둥을 남겨둔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왜 밑둥을 남겨두냐면 초반에 체력 대비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나무를 베면서 나무 50개가 모였다면 상자를 만들어 가방을 어느 정도 비워줍니다. 밑으로 이동하면서 9시가 되기 전에 호수 방면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눈에 보이는 채집물들 모아줄 거예요. 운이 좋게 지렁이에서 고대씨앗도 얻었죠. 아쉽게도 이거는 이번 챌린지에 필요 없네요. 나무를 베면서 11시 30분에 제스와 인사를 시작으로 헤일리, 나무 밑 페니, 위로 올라와서 마니, 하비, 레아, 알렉스와 인사 후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변에서 엘리엇과 인사 후 아까 얻은 유물을 귀중해줍니다. 보상을 받고 난 뒤 나와서 이제 클린트와 인사하고 지나가는 길에 쓰레기통도 뒤지고 조자마트에서 팸, 샘, 셰인 순으로 인사합니다. 셰인이 무시해도 이것도 인사한 걸로 치니까 걱정 말아요. 마트를 나와서 마트 위 잡초를 베다가 2시 40분에 다리 위 에비게일과 인사하고 마루와 인사 후 집에서 조지, 가게에서 피에르, 광장에서 에블린과 주부 2명, 빈센트와 인사하고 주점에서 거스, 출근하는 에밀리를 끝으로 농장으로 돌아와 그동안 모은 채집물을 판매합니다. 정리된 땅에 파스잎을 심고 나서 6시 전에 산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채집물은 모두 주어요. 라이너스, 드미트리우스와 인사 뒤 체력이 되는 대로 나무 캐고 세바스찬과 인사하면서 오늘 캐스트 모든이와 인사하기는 끝입니다. 마을 쪽으로 내려오면서 채집물 줍고 잡초 정리했어요. 농장으로 돌아와서도 낯을 휘두르며 씨앗을 모아갑니다. 그리고 탈진 상태가 되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미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뿐 곡괭이 5번 정도는 더 휘두를 수 있습니다. 알차게 정리하고 늦지 않게 잠만 자면 되죠. 1차, 아침 숙제로 물주기를 하고 편지를 읽고 해변으로 가 윌리에게서 낚싯대를 받습니다. 낚시가게 오픈 전까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가방 가득 물고기를 낚고 팔면서 낚시 레벨을 달성할 때까지 플러스 지갑에 돈 1800골드가 모일 때까지 바다에서 낚시합니다. 조건이 완료되면 가게에서 섬유유리 낚싯대와 미끼를 사고 나와 해변에서 여러 가지를 줍고 농장으로 돌아와 정리하고 팔면서 산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낚시합니다. 낮에서 밤이 되도록 하는데 중간에 농장 갈 시간은 없습니다. 없는 체력은 값싼 물고기를 먹어가며 버티면 됩니다. 가방에 자리가 없다고요? 옆에다가 버리고 오세요. 보물상자가 나온다면 우선으로 챙기고 최대한 완벽을 노리면서 낚시합니다. 늦게까지 담배 냄새 맡으며 낚시한 결과 낚시 레벨 3레벨을 달성했죠. 3일차, 낚시 상자에서 나온 구리광석으로 클린트에게서 용광로 제작법을 배우고 마을에서 낚시합니다. 몸에 팔 수 있는 일반 물고기 중에서 메기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오후 12시 전까지 최대한 많은 메기를 낚는 게 포인트죠. 어려운 게 맞으니까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달리도록 해요 우리. 저는 4마리 잡았습니다. 가방이 좁아서 일단 물고기만 챙긴 뒤 농장으로 돌아와 가방 정리 한번 하고 산으로 돌아와 낚시했습니다. 열심히 낚시한 결과 3일차에 낚시 5레벨을 달성했죠. 이제 모아둔 물고기 팔면 돼요. 4일차, 아침마다 물 주고 상자에서 비싼 물고기만 챙겨서 윌리에게 팔아주고 미끼를 추가 구매한 뒤 용광로를 만들 구리 20개랑 미끼 제작기에 쓸 철광석을 위해 클린트에게서 구리 15개랑 철광석 15개를 구매합니다. 낚시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상이할 테니까 석탄도 맞춰서 구매하면 됩니다. 저는 있어서 구매 안 했어요. 남은 돈으로 가방도 구매했습니다. 이제 두드리지요. 그리고 또 산에 왔어요. 지겹죠? 낚시 10레벨이 될 때까지는 계속 낚시할 겁니다. 체력이 없으면 잉어, 피라미 순으로 먹으면 돼요.
낚시 7레벨 달성! 5일차 마니에게서 고양이를 입양하고 다 자란 파선잎을 수확하고 난 뒤 용광로를 만들 돌이 부족해서 몇 개 내리쳤습니다. 용광로를 만들고 나서는 광산에 왔어요. 엘베 옆에 용광로 배치하고 5층 찍을 때마다 올라와 구리조개를 구워줬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체력도 없고 한시라서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2개가 구워질 동안 박물관에 방문해 그동안 모은 유물들 5개 기증해줍니다. 유물 5개 기증 보상인 콜리플라워 씨앗이 목표라서 값싼 것만 기증하고 이제부터 나온 다른 유물들은 전부 팔아줄 겁니다. 클린트 퇴근 시간 전에 곡괭이 업그레이드를 맡겼어요. 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를 만나서 퀘스트 깰 겸 선물 하나 줍니다. 수액은 많이 실었네요. 훈제기에 메기 구워가면서 씨앗 심고 다가올 농사를 대비해 농장 정리했습니다. 6일차 보편함이 쌓여서 편지를 읽는데 값버츠가 돈을 감사합니다. 해변 가는 길 잡화점에서 퀘스트 받고 쓰레기통에서 쿠키를 얻었습니다. 에블린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런데 윌리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하고 바로 산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낚시를 했죠. 7일차 돈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드미트리우스가 집에 찾아왔어요. 곰곰이 생각해서 버섯 동굴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변으로 왔어요. 뭔가 낚싯대 길이가 긴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낚시하다가 9시에 가게에 입장합니다. 미끼 구매하고 이리듐 낚싯대랑 여러가지 찔들을 구매했습니다. 낚시도 하고 전설 물고기 잡아야죠. 마을 온 김에 곡괭이 찾고 다음 업그레이드를 위해 구리 여러 개 구매해줍니다. 구워지는 동안 낚시하고 물 뿌리게 업그레이드를 맡겼죠. 그리고 집에 가려는데 무심코 확인한 구인 광고에서 또 슬라임 퀘스트를 받았죠. 아니 이거 어제도 받았던 것 같은데? 전날에 받은 것도 안 했다는 게 생각이 나서 광산에 왔습니다. 녹슨검으로 여러 층 오가며 힘들게 잡아 완료했고 2 퀘스트 다 루이스가 공골이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열어서 위치를 확인하니까 집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 출입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서 7시 정도를 생각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입장이 가능했어요. 완료 확인 후 바로 돈 받아줬습니다. 오호, 꽤 쏠쏠하죠? 그리고 또 산에서 낚시합니다. 미끼 제작기에 눈동자 개를 넣어가면서 낚시했어요. 경험치는 큰입 우럭보단 낮지만 난이도가 쉬워서 추천해요. 8일차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서 낚시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구례까지 하고 조금 더 경험치를 얻는 거죠.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낚시하면서 마지막 보물상자에서 삼지창이랑 다이아를 얻으며 앞으로 광산 내려갈 때 사용할 좋은 무기를 손에 얻으며 기분 좋게 귀가합니다. 9일차 일어나서 허수아비 만들고 해변으로 가는 길 루이스가 낸 퀘스트를 또 봤습니다.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밑에 티켓이 조금 구미가 당기네요. 이제 물고기 연못을 만들 생각이라 해변에는 해초 얻으러 온 겁니다. 운 좋게 바로 옆에 거품이 생겨서 생각보다 빠르게 목표를 이뤘죠. 가방 비울 겸 바로 팔아주고 대장간에 들려 물뿌리기를 찾아줍니다. 버섯도 챙기고 연못 만들 돌이 부족해서 광산에서 보이는 큰 바위는 무조건 깨가면서 내려갔습니다. 과정에서 얻은 무기들은 버리지 않고 다 팔아줬어요. 쏠쏠해. 11차 일하는 중간중간 주개를 꾸준히 구워갑니다. 그러곤 루이스 만나러 왔어요. 어제 광산에서 얻은 동굴 당근을 주면서 퀘스트 완료합니다. 티켓으로 바로 씨앗 챙겨줬고요. 산으로 가는 길 채집해주고 물고기 연못은 집 근처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산에서 또 낚시했어요.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물상자도 여러 개 오픈하고 담배 냄새 맡으며 10일간 낚시한 결과 7시 50분 낚시 10레벨을 드디어 달성했죠. 작별이다 세바스찬! 농장으로 바로 돌아가서 농사를 위해 땅 고르기 했습니다. 낚시 10레벨 달성! 11일 쟁여둔 물고기를 모두 판매합니다. 광산으로 갑니다. 오프닝 위해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내려가면서 보이는 광석들은 전부 캐줄 겁니다. 광산에서 얻은 씨앗은 농장으로 돌아와 심어줬어요. (12일차) 편지를 읽던 중 내일 드디어 딸기를 구매할 수 있는 달걀 축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광산에 가고 싶었지만 돈 벌어야 하니까 용광로 가져와 산에서 죽에 구워가며 늦은 밤까지 또 낚시했죠.
낚시랑 멀어질 줄 알았는데 어쩌겠어요. 돈 벌어야죠. 낚은 물고기를 팔면서 13일 제 지갑엔 딸기 시드머니 37,000골드가 모였죠. 몇 개를 살진 모르겠지만 땅도 파고 비료도 만들어 뿌려주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2시까지 도착하면 되니까 호수에서 채집도 하면서 로빈이 잃어버린 도끼도 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에 왔어요. 상점에서 전재산으로 딸기 구매하니 379개 구매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아까 파던 땅이 턱없이 부족하죠? 응. 젠장. 축제의 고생이 예정되었다는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로빈에게 말을 걸면 도끼를 돌려주면서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걀 축제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자. 달걀도 무난히 13개 찾으면서 이번 대회도 1등을 차지했죠. 이 밀짚 모자는 제 겁니다. 물 주기 전에 모자 한번 써보고요. 아까 채집할 시간에 땅이나 팔 걸 후회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나마 파던 땅에 열심히 딸기 씨앗 뿌렸지만 시간이 부족한 건 예정된 수순이었죠. 14일은 비가 오는 날이라 장비 챙겨서 산으로 갑니다. 전설 물고기 잡아야죠? 근데 이 친구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무친 무빙을 보여줍니다. 미쳤다니까요. 낚시 버프 음식을 먹었는데도 함정지를 사용했는데도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진짜 무슨 고기 하듯이 움직이더라고요. 위 아래 위 아래 막 미쳤어요. 이래서 이름이 전설물고기인가? 이거를 1년차 때 도전한 마시고 매일 늦은 밤까지 낚시하고 열심히 경험치를 올린 나도 레전드인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잡아야 멋진 수들 승용자 고인물 낚시꾼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때려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때쯤 물고기인가 나인가 물고기가 나인가 싶을 때쯤 그래서 바로 원태에 잡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해냈죠? 기쁩니다. 바로 농장으로 돌아와 만들어둔 물고기 연못에 넣었습니다. 28일 전까지 어란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제 못 심은 딸기를 위해 부단히 움직였죠. 오른편에 심고 밑으로 내려와서 또 심었습니다. 땅 모양이 이상한 건 다 스프링클러를 위해서입니다. 다리 건너 왼편으로 넘어와서 나머지 다 심어주세요. 15일 자란 쌀을 수확하고 딸기를 마저 심습니다. 오늘부터 세몬베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수확하면서 광산으로 갈 겁니다. 보이는 광석은 모조리 캐주고 열심히 내려온 결과 신발도 얻고 55층까지 내려왔어요. 장비도 많이 얻어서 길드에 판매도 했고요. 호수를 돌면서 채집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퀘스트 보상, 돈도 챙겨줬고요. 16일 물 줘야 하는 작물 개수에 이제 눈앞이 아찔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만든 주개로 스프링클러 모두 만들어줍니다. 위에는 설치를 안 할 거라서 하나하나 물 주고 밑에도 물 주고 난 뒤 스프링클러 설치했습니다. 미리 잡아놨던 위치에 하나 둘 설치해줬어요. 내일 조금 더 편해지겠지만 아무래도 더 만들어야겠죠? 개수가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마을 돌면서 세몬베리 수확했습니다. 이거 다 제 소중한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밤늦게까지 한 바퀴 돌아줬죠. 그리고 농장으로 돌아와 늦게까지 농장 정리했습니다. 17일 아침에 물 주다가 눈앞에 이제 동굴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버섯을 수확 안 한 지 오래됐죠? 버섯 수확하고 나머지 물 줬습니다. 저는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짧게 볼 겁니다. 딱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오후 넘어 끝이 나네요. 남은 시간은 광산에와 파밍했습니다. 18일 죽에 구우며 하루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설 물고기 어란입니다. 어란 엄청 비싸죠? 역시 오늘도 물주기가 2시쯤 끝나서 구운 주개로 스프링클러 더 만들어 설치해줬죠.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여전히 모자라요. 세몬베리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온종일 마을 돌면서 채집했습니다. 파가 이렇게 많은 건 또 처음 보네요. 지금은 많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다 먹고도 부족하니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합니다. 19일 눈 뜨자마자 주개 구우고 저거 보이시죠? 어란 모으고 우편 읽습니다. 조디가 콜리플라워를 구해달라는 퀘스트예요. 퀘스트 수락은 하지만 완료하진 않을 겁니다. 팔아서 돈 벌어야죠. 그리고 열심히 딸기에 물 줬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딸기지요. 이제야 마을회관 퀘스트도 보고
자파점에서 케일 씨앗을 삽니다. 전지산 털어서 사니까 189개나 사버렸는데 이거 땅 파고 심고 물 주고 이번에도 딸기처럼 다 한 번에 못 심나 했지만 해냈죠? 근성의 농부입니다. 20일 비가 오는 날이라 물 안 줘도 돼서 바로 광산에 갈까 했지만 또 눈앞에 잊고 있던 버섯이 생각나 수확해줬어요. 그리고 또 광산에 왔죠. 몬스터도 찾고 상자도 부시고 광석 캐면서 74층까지 내려왔고 더 가기엔 늦을 것 같아서 아쉽게도 귀가했습니다. 21일 딸기 첫 수확의 날입니다. 엇나가서 조금만 수확했지만 농사 레벨은 단번에 5레벨을 찍었죠. 그리고 이때 수확한 작물은 오늘 팔지 않을 겁니다. 스킬 5레벨을 찍으면 경작인 스킬로 작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팔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 상자에 보관해 줄 겁니다. 열심히 물 주고 난 뒤에 아래 호수 돌면서 나무 캤습니다. 절임통을 만들 예정이라 나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죠. 체력이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나무 모조리 캤습니다. 그렇게 캐고 있는데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죽에 구워서 세이프 했습니다. 스킬은 경작인이랑 수목 관련 택했습니다. 22일 엇나간 딸기 수확의 날입니다. 와, 딸기로 6레벨, 7레벨, 8레벨, 와, 레벨업이 빠르죠? 배송상자 말고 자파점에 바로 팔면서 돈을 모았고 케일 씨앗을 추가로 구매하고 클린트에게서 석탄을, 로빈에게서 돌과 나무를 구매합니다. 절임통을 만들 건데 나무는 캐면 되잖아 하고 돈을 아꼈는데 이게 자충수가 될 거라는 걸 그때 저는 몰랐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절임통 만들어줬어요. 나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 부족해요. 일단 나무 캐고 돌도 나중에 이제 캐러 가야겠습니다. 부족한 체력은 열심히 모았던 세몬베리 먹으면서 보충해줬고요. 만들었던 절임통은 집 뒤편에 배치해줬습니다. 쟁여뒀던 딸기 먼저 넣어주고 저희 물 안 줬잖아요? 정신 차리고 물 줍니다. 그렇게 물 주고 열심히 땅 고르면서 물 주고 있는데 아니 케일도 안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하면서 바로바로 심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벽 1시에 말이죠. 맞아요. 다 못 심었어요. 망했어. 내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23일입니다. 부족한 돌 준 거에 아주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딸기도 몇몇 개 있는 거 수확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라도 열심히 땅 파고 심었지만 우리의 케일 성장에는 6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심어봐야 수확을 못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몰랐기 때문에 몰랐달까요? 애써 눈을 가렸달까요? 다음 날에도 물을 열심히 쳤죠. 젠장. 절임통은 만들 수 있는 만큼 점점 늘려갔습니다. 24일 무도회의 날이라 할 거 없는 저는 작물에 물을 주고 광산에 왔습니다. 가봐야 뭐 춤도 못 추는데 뭐. 뽀개. 어란이랑 젤리는 수확하고 바로 딸기 넣어줍니다. 가방 2줄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딸기 넣고 마무리합니다. 25일 눈 뜨자마자 또 딸기 절임통에 절여요. 어란도 하나 생성됐길래 수확해주고 절임통 하나에 바로 넣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지겠죠. 딸기는 2번 수확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딸기는 이번이 마지막 수확이에요. 수확하고 다 자란 케일도 수확했죠. 낫으로 수확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딸기는 왜 낫으로 수확을 못하나 몰라. 그리고 또 배송상자에 넣고 자파점에 와서 팔아줬어요. 절임통을 위해 석탄과 돌, 나무는 있는 돌 탈탈 털어서 저번과 같이 구매했습니다. 저 분명 지갑에 6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6만 골드 정도 있었는데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돈 버는 거는 힘든데 쓰는 건 금방이네요. 생각하는 개수에 나무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나무 밑둥까지 탈탈 부셔가며 절임통을 만들었죠. 그래서 나무 부시면서 느끼는데 이 게임 제가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했을 때. 밤이 늦도록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 캤습니다. 세몬베리 먹어가면서요. 만들고 배치하고 집 근처에 바로 설치해두면 좋으니까 집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둘러줬어요. 곳에 많이 먹었죠?
만들 수 있는 만큼 저림통 추가로 만들어줬습니다. 낮은 등급의 딸기를 넣어줬습니다. 가지고 있는 작물 중에 젤리로 만들면 딸기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딸기 넣어줬습니다. 좋아요. 26일 드디어 농사 10레벨을 달성했죠. 딸기 마저 수확해줍니다. 딸기 수확하고 잡화점으로 가는 길 퀘스트 받습니다. 때마침 내일 비가 오는 날이라 맥이 낚으면 될 것 같아요. 잡화점에서 수확한 딸기 팔고 잠시 해프닝이 있었어요. 다시 필요한 만큼 재구매해주고 저번과 같이 저림통을 위해서 석탄이랑 돌, 나무 샀습니다. 똑같은 장면 아니에요. 다른 날이에요. 과정이 똑같을 뿐. 만들고 설치하고 공간이 없어서 이 앞쪽에다가 저림통 설치해줬습니다. 딸기 개수가 딱이죠? 방산에 왔어요. 공개를 만들어 팔까 했는데 그 시간에 낚시를 했으면 돈을 더 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번 챌린지에는 86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바로 장인 스킬 골라야죠. 27일 비가 오는 날 마을에 메기 잡으러 왔습니다. 열심히 낚시한 결과 12시까지 6마리를 낚으면서 비싼 메기 조디에게 하나 주며 퀘스트 완료합니다. 쏠쏠하게 돈 바로 챙겨줍니다. 그렇게 윌리에게서 찌를 여러 개 구매합니다. 더 빠른 낚시를 위해서죠. 비싼 미끼도 구매했어요. 또 석탄 사고 거스에게는 샐러드를 구매해 산으로 왔습니다. 봉사도 끝났고 남은 시간 가장 돈을 많이 벌 방법은 낚시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미끼 제작기를 돌릴 물고기도 팔고 싶어서 비싼 물고기는 훈제하고 조개도 구워가며 열심히 낚시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두고 퇴근합니다. 28일 마지막 딸기를 수확하고 켈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프네요. 스프링클러도 정리했습니다. 저림통에 완료된 물품들을 모으고 상자에 있는 모든 물품들 전부 팔고 물고기 연못에서 전설 물고기도 뺐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와서 훈제했죠. 고생했다. 그 뒤로 낚시했어요. 계속. 아홉 시쯤 산에서 내려와 저림통을 정리하고 그동안 낚시한 가방에 있던 물건도 배송 상자에 넣으며 정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채집하고 12시 50분 1시 10분 저림통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한 뒤 팔아주면서 모든 걸 팔았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아니 고대 씨앗은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저에겐 이제 기본 도구뿐이에요. 고생한 구성이에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결과 보러 가시죠. 텅텅 빈 인벤토리로 봄 28일 한 번에 11만 3천 골드를 벌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저희의 이번 영상 목표는 서태봄 28일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었죠. 25만 업적도 달성한 저는 과연 28일 동안 얼마가 벌었는지 공개합니다. 소지금은 11만 9,143골드, 총 소득금은 33만 6,868골드입니다.
제가 후반부에 잊어버렸던 케이씨앗을 심었거나 파스닙이나 감자 등 다른 작물을 재배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초반에 정했던 전설 물고기도 잡았고 딸기도 300개 넘게 구매하고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스타듀밸리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니 여러분도 여름에 나름의 방법으로 스타듀밸리 봄 28일 스피드런을 챌린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